자, 우리가 지난주에 손실보상 제도를 공부하다가 마무리를 못 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329쪽 2권에 329쪽 고기 하다가 이제 중단했어요. 그죠? 그 지난주에 공부한 거의 주된 내용이 뭐야?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이 그 보상하는 그 기준 얘기했어. 그죠? 그래서 이제 헌법은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고, 그 정당한 보상이란 피해자가 입은 재산 피해 모두를 완전하게 보상해줘야 된다는 완전 보상을 의미한다라고 우리 통설 판례가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헌법 23조 3항에 보면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방법은 법률로 정해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이제 그 이른바 약칭 공익사업법에서 이제 토지를 수용했을 때, 그러니까 수용은 강제로 취득하는 거야, 소유권을. 그랬을 때 보상하는 방법을 그 공익사업법에서 어떻게 정해놨어? 그 여기 공익사업할 지역이다 하고 결정 고시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장 가까운 이전 시점에 정부가 매겨놓은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땅값 보상이 제일 크잖아. 표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뭐 물가 상승률, 거기다 또 해당 공익사하고 관계가 없는 지역의 뭐 평균적인 땅값 상승률, 뭐 그다음에 토지의 위치, 모양,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다 참작해서 표준 공시지가 플러스 알파 이렇게 가지고 이제 보상금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때 이제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오늘 그 329쪽은 토지를 뺏는 건 아니야. 소유권을 뺏는 건 아니고 공익 목적을 위해서 개인 땅을 강제로 사용할 때, 응? 또 사용도 강제로 하는 거야. 그러면 뺏는 건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강제로 사용하면 사용료에 해당하는 돈을 보상금으로 줘야 될 거란 말이야. 그지? 그 얘기야. 그래서 그 329페이지 맨 아래 보면 사용하는 토지 이렇게 제목이 있잖아. 그건 이제 공익 목적을, 공익 사업을 위해서 개인 땅을 강제로 사용하는 거야.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보상 기준, 기억번. 그냥 외우지 말고 뭐야? 강제로 사용하는 때는 첫째 끝에 그 사용하는 토지와 인근에 있는 유사한 토지의 지료, 땅 사용료, 임대료, 뭐 사용하는 방법, 사용 기간 등등등 고려하여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해 줘야 된다. 그죠? 사용료를 읽고 지나가자. 그죠? 그다음에 니은은 뭐 이것도 외우지 말고, 니은은 뭐 얘기하냐면, 근데 땅을 사용하는 게 뭐 한 달 정도 사용하는데 이게 짧은 기간 사용하면 모르겠는데 이거 장기간 사용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사용한다고 개인 땅을 3년 이상 사용한다든지 이러면 땅 주인이 아예 그럴 거면 이 땅 가져가, 응? 아예 가져가라고, 소유권을 가져가라고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데, 그게 사라, 이렇게 장기간 사용할 거면 내 땅 사라. 그게 거기 뭐야? 사용하는 토지의 매수 청구라고 부르지. 사라 이렇게 되면 이제 뭐야? 사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사달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응? 네. 뭐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읽고 지나가고, 그 밑에 판례 1번을 보면, 그 판례 1번은 예를 들어 지금 읽은 대로 개인 땅을 공익 사업을 위해서 3년 이상 사용할 때 토지 소유자가 내 땅 마저 사가라, 응? 수용 청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셋째 줄 끝에부터 미치는 토지 소유자가 3년 이상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아예 내 땅을 사달라, 매수 청구를 토지 수용 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한 거야. 토지 수용해달라고 아예 청구를 했는데 토지 수용 위원회가 안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승복 못한다. 그래갖고 소송으로 싸우려고 그런데, 그러면 무슨 소송을 해야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는 뭐냐면,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장기간 사용할 거면 내 땅 아예 사라 하고 요구했는데 토지 수용회가 안 받아들인다 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여기에 불복해서 토지 소유자가 소송하는 방식은 토지 수용회가 안 받아들이는 결정을 이거 위법이 하고 취소해달라 이렇게 항고 소송으로 싸울 게 아니고, 어떻게 하래? 응? 그
다섯째 줄 끝에 보상금 달라는 식으로. 응? 그래서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응? 이게 중요한 단어야. 그렇지? 보상금 증감에 관한.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칠판에도 썼는데 보상금 증액 감액은 이제 보상금을 줘야 될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제 감액을 청구하는 거고, 지금은 우리는 토지 소유자가 얘기하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증액해달라라고 청구하는데,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은 누가 제기해? 토지 소유자가. 근데 중요한 게 누구를 피고로 해? 이게 중요한 거야. 누구를 피고로 한다? 사업 시행자. 그지? 좀 약간 특이한 소송이야. 이거 나중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사실 상대방이 승복을 못하는 거는 뭐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는 거야? 토지 수용위원회가 보상금 수용 못해줘 하고 결정한 거에 승복을 못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 토지 수용위원회가 결정 내린 거, 이거 공권력 행사인 조치야. 그러면 상대방이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 조치 승복 못한다고 싸우는 소송은 원래 항고소송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면 그 위법한 결정을 내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그 토지수용회가 내린 결정 취소해, 위법이야 하고 취소해, 이렇게 싸워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우리 법에서 그렇게 소송하지 말고 보상금을 줘야 될 의무자인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해달라라고 법원에 증액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청구를 하래. 그렇게 법으로 특별히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게 그 소송 방법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그러면 피고는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야?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된다라고 또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죠? 그러면 기억할 부분은 두 개지. 하나는 이게 그러니까 출발점은 토지 사용의 경우인데, 그지? 장기간 3년 이상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 아예 사달라 매수 청구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이 있을 때, 결정이 있을 때는 무슨 방법으로 싸운다?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이게 핵심인 거야. 그럼 그다음에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은 피고를 좀 특별하게 따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에 맞춰가는 거고,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 그 다음에 지문 2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출문제에서 나왔을 거야. 자, 땅 주인이 어떻게 돼? 공익사업 시행자가 이 공익사업을 해서 당신 땅을 좀 사용하자. 땅 주인이 승낙을 했대. 그치? 그럼 뭐만 승낙하는 거야? 땅 사용하는 걸 승낙만 한 거지 사용료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치? 그래서 거기 보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에 대한 승낙을 했어. 승낙은 승낙이고 사용료를 보상금 줘야 되잖아. 근데 보상금을 주지 않고 사업 시행자가 먼저 땅부터 사용한 거야. 그치? 그렇다면 이 땅 사용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나왔지만 먼저 보상금을 줘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 보상금 주고 땅을 사용해야 돼. 근데 보상금을 안 주고 땅을 사용했단 말이야. 그랬다면 어떻게 돼? 응? 사업 시행자는 두 번째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죠? 그리고 보상 없이 땅을 사용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좀 다르면 정당한 권리도 없이 개인 땅을 사용한 거라, 그 공익사업 시행자는 이른바 소위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게 된다. 그러면 이게 논리가, 여기 이제 보상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면 이 땅 사용은 적법이야, 위법이야? 위법한 사용이야. 보상금을 안 주고 땅을 사용했는데 위법한 사용이고, 상대방에게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돼. 그럼 얼마만큼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냐? 바로 저 땅값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만큼, 그 보상금에 해당하는 것만큼 해야 돼. 그러면 상대방은 이제 청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 부당 이득을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하는 방법들. 부당 이득 반환 청구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해라 청구해도 민사소송으로. 어쨌든 그러면 그 보상금에,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줘야 된다는 얘기지. 응? 네, 그런 얘기. 그래서 이건 시험에도 한번 쓰였지.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보상하게 돼 있지? 동그라미 4번은 잔여지, 그지? 잔여지란 말 우리 지난번에도 했지? 잔여지가 짜투리 땅 아니야, 그죠? 짜투리 땅. 그래서 그거 읽어보면 동그라미 기억번은 뭐야?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여기가 공익사업 지역인데 A 땅은 이렇게 걸쳐 있다, 그지? 이렇게 걸쳐 있을 때 여기는 이제 공익사업에 직접 쓰는 거니까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주는데 요게 잔여지지, 짜투리 땅, 그죠? 그 잔여지 같은 경우에 기억법 뭐라 그랬어? 그 줄여 보면 잔여지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지? 이거 땅 모양도 뭐 별로 안 좋아졌고, 그지? 그러니까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저 동그라미 4번은 이 동그라미 4번은 땅 주인이 이 땅 마저 사가라 이거 원하는 건 아니야. 그냥 남은 이 짜투리 땅은 자기가 쓰려고 하는 거야, 계속. 요쪽 땅은 뺏겼는데 이쪽 땅은 자기가 계속 사용하려고 그래. 응?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요 남은 땅 네가 사용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사용하면 되는데 이 땅이 잘려 가지고 여기에 뭐 담장도 쌓아야 되고, 응? 또 잘려 가지고 땅값이 떨어졌고, 뭐 이것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그 제목에 뭐라 했어? 잔여지의 손실이라고 하는 게 땅 모양이 잘려 가지고 이제 땅, 그래서 두 번째 그 기억번에 잔여지 가격 감소, 그밖에 손실 발생, 또 아니면 세 번째 줄에 뭐 담장을 설치한다 이런 거 공사비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지? 그것도 보상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응? 그 다음에 니은번은 이거 언제까지 청구해야 되는데 기간을 딱 정해놨네. 그 기간 안에 청구하래, 그지? 첫째 끝에 보니까 사업이 완료되는 날, 사업이 완료된 날 또는 사업 완료됐다고 발표, 고시가 있는 날부터 1년. 그러니까 사업 그냥 줄여 공부하면 사업 완료된 날부터 1년 안에, 그죠? 이거 막 짜투리 땅 가격 떨어졌다, 뭐 공사비가 필요하다, 이런 거 보상해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업 완료일부터 1년 안에만 청구해야 돼. 1년 지나면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그죠? 고래전이. 그러면 관련 여기 법정과 관련된 그 판례를 보자. 그러니까 1번 뭐라고 돼 있어? 이것도 그럼 뭐 1번에 뭐 셋째 줄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이 된다. 아까 얘기한 거다, 그지? 짜투리 땅 지금 법조문대로 보상. 이때 셋째 줄 끝에 마지막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재 곤란한 경우여야만 짜투리 땅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거기 뭐야? 짜투리 땅이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죠? 법규정 가격 떨어지거나 공사비가 필요하거나 그밖에 손실이 있을 때는 뭐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꼭 그 짜투리 땅을 그 땅 주인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니 꼭 그런 경우에야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반면에 그 2번은 어떠냐면 중간에 봐봐. 밑줄 친데 봐. 잔여지에 대해서 현실적 이용 상황 변경 또는 사용 가치, 교환 가치 하락 등이 발생했더라. 그러니까 짜투리 땅의 땅값이 떨어지고 그랬다 쳐도 그 땅값 떨어지는 원인이 공익 사업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면, 그래서 밑줄 친데 중간에 그 손실이 토지 일부가 공익 사업에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여지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짜투리 땅도 보상이 되려면 짜투리 땅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런 게 뭐 때문에 발생했어야 된다는 거야. 해당 공익 사업 때문에 이게 짜투리 땅의 가격 감소 이런 게 생겼어야 보상 대상이 되는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땅값 떨어진 거라면 그건 사업 시행자가 보상할 대상이 아니란 얘기야, 그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5번은 뭐냐면 아예 이 땅 주인 A가 이 짜투리 땅 남은 거 나 이거 안 써, 이거 마저 나 필요 없어, 이거 사업 시행자 이거 마저
사가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 그게 자녀지 매수나 수용 청구야. 응? 여기 조금 더 중요한데 기억본에 보면 어떻게 써 있어? 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토지의 일부가 사업 시행자하고 협상을 통해서 매수가 된다든지 또는 토지 수용인의 수용 재개를 해서 수용됨으로 인하여 자녀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의 고난. 여기는 두 번째 줄. 내 땅 마저 사가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으려면 중요한 게 두 번째 줄에 뭐 할 때 할 수 있어? 자녀지를 원래의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이게 요건이야. 그렇지? 응? 만약에 땅 주인이 원래 농사 짓던 목적대로 원래 농사를 지었는데 이 짜투리 땅 남은 것도 농사 짓는데 별 불편함이 없다면 그지? 그러면 내 땅 마저 사가라 이거 요구할 수는 그런 권리는 안 생겨. 그럴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자녀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이것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지? 내 땅 마저 사가라 매수 수용 청구하려면 자녀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 이게 요건이고, 이때 해당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먼저 사업 시행자한테 내 땅 이거 짜투리 땅 마저 사줘. 매수 청구할 수 있어. 이 매수 청구는 계약 맺고 사가라는 얘기야. 사법상 계약 맺고 사가라.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넷째 줄 공익사업이 인정되고 난 이후에는 토지수용위원회 강제적 결정으로 수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때 마지막 기억의 마지막 부분 두 줄. 언제까지 신청해야 돼? 수용 청구. 수용 청구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거야.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하는 거는 언제부터?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시간은 사업 완료일까지 해야 된다. 이거 시험에다 쓰였어. 자, 자녀지 매수 청구, 자녀지 매수 및 그러니까 줄이면 자녀지 수용 청구를 이제 제목으로 단다면 짜투리 땅 마저 수용해가라 청구하려면 요건이 뭐야? 우리 읽고 나니까 기억본. 첫 번째는 아까 밑줄 쳤듯이 짜투리 땅 원래의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때 하는 거고, 절차는 어떻게 돼?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법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한테 사라 매수 청구부터 먼저 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이게 매수 협의가 안 됐어. 그러면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해줘 하고 수용 청구. 응? 근데 토지 수용해달라고 토지수용위원회 청구하는 것 또 시간상 언제까지? 사업 해당 공익사업 완료 전까지 해야 된대. 완료일 전까지. 응? 이거 중요. 니은은 뭐 요 짜투리 땅에 대해서 뭔가 따로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이 짜투리 땅에 B라는 사람이 건물을 갖고 있다.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의 니은 번호 읽어봐. 그러면 땅 주인이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매수하라 또는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해라 하고 청구가 있는 그런 짜투리 땅 및 짜투리 땅에 있는 물건에 관해 별도의 권리를 가진 자는 역시 사업 시행자나 토지 수용인의 자기의 권리를 매수되거나 수용이 되더라도 그 권리를 계속 유지시켜달라, 존속시켜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또 그냥 한번 읽으면 될 거고, 중요한 건 기억번이에요. 기억번 아주. 자, 그럼 관련 또 판례를 보자. 그 1번 판례는 아까 짜투리 땅 그 매수 및 수용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짜투리 땅을 종래에 이용하던 목적에 더 이상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요건이자, 그 말의 뜻은 뭐래? 종래에 이용하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재의 곤란한 때라면 이거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거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이용은 가능하지만 그렇게 원래 이용하던 목적대로 이용을 하려면 엄청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말한다. 응? 뭐 그렇게 쓴 거죠. 그런 정도는 돼야 매수 및 수용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응? 그래서 뭐를 해석한 거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란 요런 의미다. 응? 라는 걸 풀이한 거죠, 판례가. 자, 그다음에 2번 판례는 자, 제목이 뭐라 그랬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제목이 잔여지 수용 청구권. 응? 내 땅 마저 사가. 내 땅 마저 수용해 줘.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두 번째 줄 뭐야? 형성권의 성질을 가진대. 그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아까 말한 요건, 그 요건이 뭐였어? 응? 짜투리 땅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이용하는 것이 현재 곤란할 때, 그지? 그럴 때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 수용인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가 그 요건이 충족돼서 내 땅 수용해줘 하고 청구를 하면 바로 발생하는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의 성질을 갖는데, 그러니까 봐봐, 토지수용위원회가 그래 너 잔여지 수용 청구를 받아준다라고 결정을 해야만 비로소 뭐야 수용의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래. 수용의 효과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지. 응? 그러니까 짜투리 땅 소유자가 법이 정한 요건이 구비됐을 때 토지 수용인에게 내 땅 마저 수용해줘 하고 딱 청구하면 그러면 이미 수용된 거야. 그러면 수용이 됐으니까 짜투리 땅의 소유권은 뭐야? 저 사업 시행자로 넘어가는 거로 보는 거야. 그러면 남는 문제는 뭐가 남는 거야? 이미 수용이 된 거고 남는 문제는 뭐라고? 보상금이라는 문제만 남는 거야. 그지?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법이 정한 요건이 구비됐을 때 땅 소유자가 토지 수용위원회에 딱 청구만 하면 수용 청구만 하면 바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이다. 응? 원래 우리 권리를 이제 어떤 권리를 성격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때 형성권이라고 하는 건 한쪽에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어떤 의사 표시만으로 권리 발생하는 그 권리 행사의 효과가 바로 발생하는 그런 성격의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우리가 법학에서 칭하거든. 그래서 잔여지 수용, 그러니까 토지 수용위원회가 승낙을 해야만 수용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라고. 응? 짜투리 땅 소유자의 청구만 있으면 수용 효과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 형성권의 성질. 그다음에 세 번째 줄. 그러면 토지 수용위원회가 잔여지 수용 청구를 안 받아들였대. 안 받아들이는 결정을 한 경우 어떻게 돼? 토지 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무슨 소송? 응?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한대. 그러면 이제 알지? 그러면 뭐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 토지 수용회가 수용을 안 해주는 결정 이거 갖고 위법이야 하고 싸울 필요가 없고 그냥 보상금 더 줘 증액 청구 소송을 하래. 이때 피고는 누구라고?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응?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거기 나오잖아. 그 토지 수용위원회 짜투리 땅 잔여지 수용 청구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토지 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보상금 증감 소송에 해당하고, 이때는 토지 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할 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자인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소송해야 된다. 그죠? 이 굉장히 잘 나와 시험에. 아까도 나왔지만은 그지? 굉장히 중요. 그리고 아까 잔여지 수용 그 밑에 줄 잔여지 수용 청구권의 행사 기간 이렇게 나와 있지? 아까 법에 써 있는데 언제까지라 그랬어? 응? 사업 완료되기 전까지라 그랬잖아. 사업 완료일 전까지. 응? 그거는 거기에 제척 기간이란 말 나왔지? 응? 이게 법학에 쓰는 용어로 제척 기간은 딱 법으로 고정시켜 놓은 기간이야. 그 기간 안에만 청구해야 된다. 그 기간 넘으면 그 권리는 없어지는 거야. 그게 제척 기간이라는 뜻이거든.
비교적 짧은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고 그 기간 안에만 권리를 행사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업 완료일까지 청구해야 돼. 그리고 이제 아까 절차상 먼저 사업 시행자에게 협상으로 계약 맺고 사가라 매수 청구를 먼저 하고, 그지? 사업 시행자가 그 안 사한다든지 이게 매수 협의가 안 되면 토지 수용인에다가 수용 재결, 아예 짜투리 땅 수용해가는 결정을 해달라 청구를 했는데 안 받으리면 바로 이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으로 가라. 그 뜻이죠. 그래갖고 그 밑에 미치고 내 땅 뭐 청구하는 거야? 수용 청구하는 거잖아. 잔여지 수용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된대? 사업 시행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토지 수용 위원회에다가 해야 되는 거다. 사업 시행자한테 해야 되는 건 뭐였어 아까? 매수 청구, 매수 신청. 내 땅 계약 맺고 살아. 짜투리 땅 내양 매수 신청은 사업 시행자에게 하는 거지만 수용 청구는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토지 수용 위원회. 그지? 근데 아마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한테 뭐라고 신청을 했대? 내 짜투리 땅 마저 수용해줘 하고 사업 시행자한테 수용 청구를 했대. 근데 수용 청구란 건 토지 수용 위원회에다가 해야 되는 거지. 사업 시행자한테 수용 청구라는 말을 썼어도 그거는 토지 수용 위원회 수용 청구를 한 거로 볼 수는 없다. 그지? 사업 시행자에게는 매수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지? 그래서 이어지는 문장이 그거 아니야? 전제 조건이 잔여지 수용 청구는 토지 수용 위원회에 해야 하는 거다. 그지? 그래서 밑에 줄 마지막 줄 사업 시행자에게 짜투리 땅 매수 청구 의사 표시를 했다 그래도 그건 토지 수용 위원회에 수용 청구를 한 거하고는 다른 거다. 수용 청구로 볼 수는 없다. 그럼 별도로 토지 수용 위원회 수용 청구를 해야죠. 그리고 뭐 3번은 별거 없지.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아까 사업 완료일 전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내에 안 하면 없어지는 거란 얘기잖아.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사라진다. 권리가 소멸된다고 했지. 그 제척 기간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법률에서 공익사업법에서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이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가볍게 읽고 갈까요? 기억법 보니까 땅에 건물이 있다든지, 그죠? 뭐 기타 나무가 심어져 있다든지, 그지? 기타 공작물,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그 마당에다가 뭐 닭장 지어놨다, 이런 게 공작물이지. 인공시설물. 이런 거 어떤 기준으로 보상해 주래? 그 밑줄 이전하는데 필요한 비용만큼 보상해 주래. 그지? 저쪽 끝에 이전에 필요한 비용만큼 보상해 주래요. 다만 어떻게 돼? 박스 안에 3가지 경우. 이전을 하기 어렵거나 이전을 하게 되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든지, 두 번째 이전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 물건 값보다, 이전해야 될 물건 값보다 더 많이 들어. 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데? 그 바로 박스 위에 거 셋째 줄 해당 물건의 가격만큼으로 보상해 주래.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전을 못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전을 못 하는 대신에 그 물건 값만큼 보상해 주래. 그래서 이것도 딱 옛날에 2010 몇 년 전에 국가직에서 한번 딱 냈어. 요거. 응? 그래가지고 원칙적으로 이전에 필요한 비용만큼 보상하게 돼 있고, 이전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는 해당 물건의 가격만큼으로 보상해줘라, 이렇게 법으로 해놨다는 거. 그 다음에 니은번 농작물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하래? 농작물 보상은 그 농작물의 종류, 성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래. 읽고 지나가. 응? 그 다음에 뭐 디귿번 땅에 있는 흙, 뭐 모래, 자갈 이런 것도 두 번째 끝에 보니까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해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해 주래. 응? 읽고 지나가고. 그다음에 미음번 묘지도 보상해 주지. 분명. 그러면 묘지를 공익사업 지역 안에 있는 묘지를 딴 데로 옮긴다. 그러면 그 옮기는 데 필요한 비용만큼 보상해 주래. 그지? 읽고 지나가자. 자, 그러면 오른쪽에
거기에 굵은 글씨로 써놨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이전에 필요한 만큼 이전비를 보상해 주라 그랬지? 그런데 굵은 글씨 두 마디.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보상을 해준 경우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전하는 데에 들어가는 실제 비용만큼도 보상을 안 해준 거야. 응?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대? 응? 사업 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사업 시행자가 그 보상해 준 것만으로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건의 소유자에 대해서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밑에 사업 시행자의 그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수인해야 될 지위에 있다. 토지 소유자는 그리고 마지막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구역 내 위치한 지작물에 대해서 스스로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과 부담을 동시에. 그러니까 자 출발점을 해보자. 토지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는데 그 이전비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보상을 해줬을 때 그 물건의 가격을 그 물건은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대 아니대. 첫 번째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대. 그렇죠? 첫 번째 밑줄이 그거 아니야. 물건은 이전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보상을 해준 경우 사업 시행자가 그렇게 보상해 준 것만 갖고는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제값을 주고 제대로 보상을 안 해준 이상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응? 다만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된대? 다른 한편으로 사업 시행자는 그 물건의 소유자가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그러니까 땅에 있는 물건의 소유자가 자기 돈 들여서 스스로 철거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 시행자가 철거할 수는 있대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건의 소유자에 대해서 철거 및 토지 인도 누가 요구할 수 있어? 사업 시행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해서 이거 좀 철거해달라. 그리고 땅을 넘겨달라.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사업 시행자 요구할 수 없대. 그치? 응? 그리고 자신의 비용이 뭐야? 사업 시행자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 응? 그러니까 그 물건의 소유자한테 네가 알아서 철거해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대.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자기 돈으로 철거할 수 있어. 그러면 땅 주인 입장, 그 물건 주인, 땅 위에 있는 물건 주인 입장에서는 어때? 사업 시행자가 자기 돈 들여서 강제 철거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물건 주인은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잖아. 그치? 그럼 남는 문제는 뭐가 되겠어? 더 추가적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해야지. 그럼 그 경우는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해야 되겠지. 그치? 응? 네. 자, 어쨌든 제대로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물건이 원래 보상 이전에 필요한 소요된 실제 비용만큼이라면 100만 원 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50만 원밖에 안 줬어. 그지? 그러면 그 토지에 있는 물건의 소유자가 그거를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는데, 응? 그러면 그 물건의 소유자한테 이거 네가 철거해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사업 시행자는 충분한 보상을 안 해줬으니까 그렇게 물건의 소유권도 취득 못했고 물건의 소유자한테 네가 네 돈 들여서 철거해가 이렇게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지? 대신에 사업 시행자가 자기 돈으로 직접 철거할 수는 있대, 그렇지? 거기까지가 이제 얘기고. 그래서 그 대신에 물건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 자기 물건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에서 막 강제 철거하는 걸 감수해야 된대. 그 밑에 줄이, 그지? 감수해야 된다, 그지?
여기까지만 나왔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물건 주인 입장에서는 물건의 이전에 소유되는 실제 비용만큼도 보상을 못 받은 거니까 그 못 받은 보상 금액만큼은 그건 더 받아내야 되니까 그거는 별도로 보상금 이제 사업 시행자한테 그거 돈 내놔라고 먼저 요구해보고 그게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더 주는 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거기도 안 받아들여지면 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으로 이렇게 가면 되지. 그 논리를 적용하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도 동그라미 7번 잔여 건축물 나오지? 그러면 잔여 땅도 수용되고 나면 짜투리 땅 남듯이 건물도 공익사업에 수용되고 나면 짜투리 건물이 있을 거야. 그지? 그거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되는 거야. 토지하고. 그렇죠? 그 땅, 그 건물 주인이 계속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 사용하는 대신에 이거 잘려가지고 가격이 떨어졌네. 아니면 뭐 담장 같은 공사가 필요하네. 벽을 세우고 그럼 그거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그죠? 이거는 원래 목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다면 이거 마저 수용해가 매수하거나 수용해가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똑같은 논리가 적용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역 니은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7번 이 법조문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옆에 잔여지 얘기만 대비다 많이 나와. 응? 그러면 판례로 가면 판례 1번에는 어떻게 돼? 응?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거기 기역 니은은 잔여지에 대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야. 응? 그럼 밑에 판례. 자, 읽어보자.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짜투리 건축물 수용되고 나면 짜투리 건축물 가격이 떨어졌대요. 응?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해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아빠 잔여지 얘기 여기다 그대로 적용해봐. 먼저 사업 시행자한테 그죠? 응? 왜 돼? 사업 시행자한테 이거 짜투리 건물 마저 사라. 매수 신청을 먼저 해보고 안 받아주면 그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내 짜투리 건물 마저 수용해라 이렇게 청구를 해보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안 받으린 재결을 했어. 결정을 했어. 거기에 승복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을 내버려 두고 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제기해라. 그게 거기 있는 뜻입니다. 응? 그죠? 그래서 그 밑줄 다음에 이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수용해달라고 신청해서 결정을 받는 절차를 안 거치고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짜투리 건물에 대해 보상금 달라고 바로 청구하는 건 안 된대. 그걸 하려면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를 거치고 거기서 안 들어줄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2번 판례 다음 페이지 보면 뭐야? 이게 건물이라면 수용이 되고 나머지 짜투리 남았어, 그지? 이럴 때 2번 판례는 건물 주인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남은 건물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응? 근데 건물이 잘려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거야, 그지? 그러면 얼마만큼 보상을 해줘야 되냐 하는 거야. 응? 그러면 첫째, 첫째 끝에 이 건물 주인은 보수를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럴 경우 첫째 끝에 그 건물 전체의 가격에서 이제 공익사업에 수용되고 남은 그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건 당연히 뭐 남은 건물, 그지? 그 다음에 건물 보수비, 응? 이것도 보상 금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할 뿐만 아니라 셋째 줄 잔여 건물에 대한 가치가 하락까지 보상. 여기서 포인트는 셋째 줄 짜투리 건물에 대한 가치 하락분까지 보상해줘야 정당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공익사업 때문에 잘리고 건물이 일부가 잘려나가고 일부만 남았잖아. 그래서 이게 원래 전체 건물이 큰 덩어리 건물이면 가치가 더 나가는 건데 잘려버려갖고 가치가 떨어졌어. 이 잘려서 가치 떨어진 건 공익사업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짜투리 건물이 쪼그라들어서 가치가 하락한 그것까지 보상금 줘야 된다. 응? 세 번째 줄 그 부분이 핵심. 그렇게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뒤에 내려가면 그 페이지 아래 334 페이지 아래 권리의 보상. 이것도 그냥 읽어봐. 뭐 광어권 이거 이제 이 정부에 신청해서 어느 산에 광물을 채굴할 권리를 정부로부터 받은 거거든. 이것도 재산권으로 성질을 갖고 있어. 광어권, 어권, 양식업권 등등, 그죠? 물 사용권 이런 거는 여기다 투자한 그 권리자가 투자한 비용, 예상 수익, 거래 가격 등으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보상이다. 그죠? 그다음에 9번째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지. 공익사업 때문에 하던 영업 못하게 된다든지, 그지? 손실이 발생. 여기는 여기 좀 중요하게 생각해. 기억은 뭐 특별한 건 없다. 읽어보자.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데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시설 이전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해 줘야 된다. 가볍게 읽어. 그리고 농업 손실도 농지의 단위 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해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해야 된다. 등등 있고. 그 다음에 디귿번 근로자 임금 손실. 공익사업 때문에 휴직을 한다든지, 그지? 또는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 임금 손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여기는 밑줄 평균임금.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최저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평균임금. 응? 평균임금. 그 다음에 1번 판례 1번 이거 시험에 잘 나왔어. 이건 몇 차례 나왔는데 판례 1번이, 자 거기에 보면 판례 1번에 영업을 폐지, 공익사업 때문에 폐지나 폐업이나 뭐 그거지. 영업을 아예 접는 거, 폐업하는 거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영업을 잠시 쉬는 거, 휴업. 네? 어느 쪽이 보상이 더 많을까? 폐지 이거로 폐업하는 경우와 휴업하는 거, 어느 게 더 보상이 많이 나올까? 폐업하는 경우가 보상이 많겠지? 그러면 이게 폐업으로 봐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잠깐 휴업하는 거로 봐서 또 그에 상하는 보상을,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구별해야 된대. 자, 그래서 질문은 영업을 폐지하는 거로 볼 거냐, 휴업하는 거로 볼 거냐,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야. 응? 요거는 뭐야? 두 번째 줄. 하고 있던 영업을 인근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냐. 인근 지역 이전이 가능하냐. 마지막 줄 간다 줄이면 실제로 이전했느냐가 아니야. 응? 실제로 이전했느냐가 아니라 이전이 가능하냐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그럼 질문. 야, 해당 그 공익사업 지역 내에 여기서 이제 뭐 미용실을 하던 업자가 있는데 공익사업 때문에 수용됐어, 그지? 근데 이 사람 요 사업 지역 밖으로 가게 얻어서 여기서 다시 미용실 열 수 있거든. 근데 이 사람 이전이 가능해. 이전에서 예전 같은 영업을 할 수 있어, 인근 지역에 옮겨갖고. 근데 이 사람 아예 공익사업 하는 거 한다고 해서 아예 이참에 영업을 폐업을 했어. 없앴어. 영업을 접었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폐업에 따른 보상금 준다, 아니다? 아니다. 실제로 이전이 가능함에도 이전에서 영업을 다시 하면 이거는 그동안에 영업 못한 거에 대해 휴업만큼만 보상해 주면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이전을 할 수 있는데도 이전을 안 하고 그냥 영업을 접었어. 그러면 이건 폐업에 대한 보상금을 안 주고 휴업에 해당하는 만큼만 보상해 준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영업의 폐지로 볼 거냐 휴업으로 볼 거냐 기준은 실제로 이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니라 이전이 가능한데도 영업을 접었다면 그건 휴업으로 봐야 된다는, 이게 핵심이야. 응? 이전이 실제로 이전했느냐가 아니라 이전이 가능하냐를 기준으로 따진다. 그렇죠? 응? 1번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2번 영업하던 자 이제 영업상 손실을 입은 거. 영업 손실이란 뭐야? 토지나 건물 등이 이제 수용이 돼 버려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 손실이란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해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 영업 손실이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한다. 따라서 셋째 줄 동그라미 1번. 토지나 건물 등이 수용 재결이 나오기 전의 사업 인정 고시 등 절차 진행으로 입은 영업 손실은 영업 손실 보상으로 안 봐요. 영업 손실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둬야 돼. 예, 토지나 건물을 토지 수용 결정, 수용 재결하기 이전의 여기는 공익사업 해당 지역입니다라고 이제 발표만 된 단계, 사업 인정 고시 등 그런 절차 진행으로 입은 영업상 손실은 그 보상 대상이 안 된다. 두 번째,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여기 뭐 결정적 힌트가 있네. 기대이익, 앞으로 장래 예상이 기대이익은 보상 대상이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잖아. 현재의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아니야, 그죠? 그래서 요 정도. 1번, 2번만 하세요. 네? 그래서 그 밑에 뭐 4번 판례 같은 거 보면 우리 지난번에 냈었다. 사업 인정 고시가 있다 그래서 바로 공익사업에 대한 재산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건 아니다 그랬지, 그지? 사업 인정 고시가 되고 나서도 실제 사업이 시행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어 현실적인 재산 피해가 생겨야 비로소 보상 조건이 생긴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4번 판례 그 얘기야. 맨 밑에 밑줄 친 거 보면, 응? 사업 인정 고시는 후속 조치인 토지 수용 재결 절차로 나아가기 위한 방식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취득 보상하기 위한 절차 요건에 지장하지 않고 아직은 영업손실 보상의 요건이 안 된다 그랬잖아. 사업 인정 고시가 된다는 것만 관계만 갖고는 보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가볍게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 다음에 뭐 넘어가자. 그 다음에 10번 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 보상 등. 이거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방법 있죠? 매우 중요. 아주 쉬운 건데 간단해. 자, 우선 큰 틀에서 손실보상의 원칙은 첫 번째, 누가 보상해야 되는 거야? 사업 시행자가 보상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 보상. 그 다음에 보상금은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어디 이전에 가서도 딴 데 가서도 쉽게 쓸 수 있도록, 응? 현금으로, 현금 보상이라고도 하고 금전 보상이라고도 합니다. 현금 보상, 금전 보상이 원칙. 그 다음에 보상금은 언제 줘야 되는 게 원칙이냐? 어떻게 줘야 되는데? 보상금 주는 방법은 선불, 공익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먼저 보상금 줘야 돼요. 선불 줘야 되고, 또 보상금은 할부로 잘라주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일시에 전부를 다 줘야 돼, 보상금. 전액불. 응? 그리고 재산 소유자 개인별로 보상금을 지급해 줘야 됩니다. 개인별로. 응? 재산 소유자 개인별로 보상금 줘야 돼. 개별불이라 그래. 뭐 동네 이장님한테 이거 동네 분들 다 보상금이다, 나눠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직접적으로 재산 소유자 개인별로 보상금 줘야 돼. 응? 자, 일단 큰 틀이죠. 그럼 법조문 보자. 1번 쌍가루 1번 법조문에 뭐라고 써있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가 관계자가 입은 손실은 누가 보상해야 된다? 사업 시행자가 보상해야 된다. 응? 간단한 거야. 사업 시행자가 보상. 만약에 시험 문제에 사업 시행자 자리에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해야 된다? 틀리다는 말이야, 내가 괄호 속에. 왜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일 경우는 국가나 지자체가 보상해야 될 의무자지. 근데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 사업자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야 말하니까 사업 시행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다만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자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데 따라 이익을 얻는 자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응? 예를 들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국가인데
그 국가가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 이거는 판례에서 나온 건데 그때는 이익을 얻는 자가 보상을 해야 된대. 수익자가 보상해야 돼. 이익 얻는 자. 그래서 니은 번 뭐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사업 시행자와 사업 시행에 따른 수익자가 다를 때는 수익을 얻는 자, 이익을 얻는 자가 보상해야 될 의무자가 된다.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동그라미 1번이 법조문 두 가지 들어있지.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보상을 해줘야 돼. 공사 착수 전에. 이게 뭐야? 우리 아까 선불이익 원칙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토지 소유자와 관계는 보상액 전액을, 그 전액 보상 금액을 할부로 주는 게 아니라 일시의 전액을 다 줘야 된다라고, 이게 이제 법조문이죠.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 법은 또 예외 조항을 뒀어. 어느 때였냐면 천재지변이 일어났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막 그 급하게 무슨 보수 공사를 해야 돼. 하천 제방 뚜기 무너졌어. 뭐 이러면 그 개인 땅 거기 막 출입해갖고 땅에 그 개인 땅을 출입하면서 사용해야 될 거냐, 개인 땅을 사용하면서 제방을 쌓고 해야 될 거냐. 이렇듯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개인 토지를 사용할 때라든지 시급한 토지 사용 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우리가 줄여보면 이렇게 보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시급하게 개인 땅을 사용해야 돼. 그러면 이게 먼저 땅 주인하고 협상을 해서 보상금을 얼마나 줄 건지 뭐 이런 거 보상금 먼저 주고 이럴 시간도 없는 거라. 너무나. 이럴 때는 먼저 보상금 안 주고 땅을 먼저 사용할 수 있대. 그리고 사용하고 난 뒤에 나중에 후불, 보상금 후불하는 게 예외로 인정되고 있죠. 또 하나 보상금 후불로 줄 수 있는 건 어떤 경우야?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할부로 천천히 주세요. 토지 소유가 승낙하는 경우, 그렇죠? 이럴 때는 후불로 줄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줄여서 두 가지. 천재지변 시 토지 사용,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때는 보상금을 나중에 줘도 된다. 근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 판례는 그러면 나중에 줄 때는 보상금에 이자를 쳐서 줘야 된다. 이자를 줘야 된다는 거야. 그 사업 시행자가 이자 쳐서 줘야 된다는 게 판례야.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1, 2번 다시 시험에 공부. 그러면 판례로 보자. 오른쪽에. 그러면 1번의 밑줄 보면 이 법조문에 따르면 원칙이 뭐야? 공사 시작 전에, 공사 착수 전에 보상금 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거기 뭐라고 했어? 밑줄에 뭐 보상을 안 하고 공사를 먼저 시행을 했대. 그럼 위법이야. 그렇죠? 법을 어긴 거야. 그러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그러잖아. 이건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란 말이야. 그럼 무슨 문제가 돼? 손해배상의 문제가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상대방은 뭐 달라고 소송을 냈대? 손실보상해줘. 손실보상금 청구를 했더라도 실제로는 뭘 청구한 거로 봐줘야 된대? 손해배상해달라고 청구한 거로 봐야 된다. 용어는 청구하는 그 피해자가, 토지 소유자가 손실보상이라는 용어를 써서 청구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봐야 된다. 그지? 그러니까 핵심은 그 앞에가 전제지. 보상금을 공사 착수 전에 먼저 보상금을 주고 공사를 착수했어야 되는데 보상금 먼저 안 주고 공사 착수했다면 착수하니까 상대방이 보상금 줘 하고 청구했지만 실제로는 이건 위법한 행위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로 봐야 되고, 이때 손해배상 금액은 그 줘야 될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줘라 이렇게 판결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 배상이라고 쓰든 보상이라고 쓰든 뭐 달라지는 건 별거, 현실적으로 피해자한테 달라지는 건 없지만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은 1번하고 비슷한 거잖아. 먼저 보상금 안 주고 사업시행자가 공사부터 착수했대.
그러면 이거는 이거 뭐야? 그러면 그 이거는 고의과실의 위법,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 문제가 되고, 그렇지? 사업 시행자는 또 뭐가 되는 거야? 보상금 안 주고 공짜로 남의 땅을 이용한 게 되잖아. 사용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부당이득 문제가 돼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할 수 있지,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건 안 된다. 그렇지? 근데 결국 뭐 우리 2번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는데 1번으로 가면 말로는 손실보상을 청구했더라도 그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로 봐줄 수 있다. 그죠? 뭐 이렇게 된 거죠. 응? 자, 그 다음에 3번은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어. 3번은. 그러니까 1번만 하나 잘해놓으면 될 것 같아. 여기서.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5번 판례 보면 이건 뒤쪽에다 판례 위치시켜야 돼. 자, 재결 절차에서 정한 보상액. 그러니까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이 땅 주인에게 얼마 보상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보상하면 된다라고 토지 수용위원회는 결정했어. 근데 상대방 보상금 너무 적다. 불만. 그래갖고 소송을 냈다는 거야. 그래서 법원에서 보상금 2,000만 원 줘야 맞다. 이렇게 결정했어. 그러면 그 차액이 1,000만 원이 있네. 그지?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법원에서 결정한 2,000만 원. 원래 그 전에 행정기관인 토지수용위에서 1,000만 원 보상금 결정한 거에 차액 1,000만 원만 주면 되나? 아니래. 이자도 줘야 된대. 응? 애초에 1,000만 원 결정 나왔는데 법원에서 나중에 2,000만 원 결정했으니까 1,000만 원 더 줘야 되고 그 1,000만 원에 대한 만큼의 이자도 더 줘야 된다 이거야. 그게 뜻이야. 자, 재결 절차에서 정한 보상금액, 이게 먼저 토지수용위원회가 결정한 보상액과 상대방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내가지고 보상금 적다고 소송 내서 행정소송에서 결정한 보상금의 차액 역시 뭐야? 보상의 일부이므로 동차액이 수용의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응? 당연히 그 1,000만 원 줘야 되고 마지막 끝에 지연 손해금 있잖아. 그걸 늦게 준 거에 대한 만큼 1,000만 원 늦게 준 거 6개월치 이자 플러스해서 1,000만 원 플러스 이자해서 지급해 줘야 된다는 거야. 이것도 시험에 한 번 정도 쓰였어. 응? 지연 손해금 이자. 응? 그 다음에 밑에 법조문. 자, 보상금 주는 원칙은 현금으로 보상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써있나 보자.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줘야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 보상, 현물 보상, 매수 보상 등으로, 그러니까 원칙이 현금 보상, 예외가 채권이 뭐야? 지금 당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최장 5년까지인데 5년 뒤에 얼마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주면 보상금 지금 현금 바로 주면 100만 원인데 5년 뒤라면 이자 5년치 이자 쳐서 100만 원 플러스 얼마 해서 5년 뒤에 주겠다고 증서 주는 거야. 채권 증서. 응? 5년 뒤에 지급한다. 증서를 줄 수 있게 해놨어요. 그죠? 근데 그건 원칙이 아니라 예외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 채권으로 보상하거나 아니면 현물 보상은 뭘까? 땅을 다른 땅으로, 응? 건물을 다른 건물로 이렇게 주는 거 있지? 그게 현물 보상. 이것도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매수 보상은 대신 사주는 거야. 근데 매수 보상은 그 사주는 형태로 보상하는 건데, 그건 뭐 사주는 형태로 사주고 땅이나 건물값을 주는 거니까 실제로는 현금 보상하고 마찬가지야. 응? 하여튼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자, 채권 보상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자, 채권으로 보상하는 건 어느 때 하게 돼 있냐면 기억번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사업 시행자일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응?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가 사업 시행자일 때는
채권 보상 못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냥 외우지 말아요. 자,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사업 시행자일 경우로서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토지 소유자가 원해. 나 지금 당장 현금으로 안 줘도 돼요. 나중에 채권으로 보상해 줘도 돼요.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하거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두 번째 줄에 부재동산 소유자의 토지. 우리가 이걸 줄이면 부재지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 공익사업 지역 내에 땅은 갖고 있는데 이 사람 거기 그 동네 안 사는 거야.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에 땅 갖고 있어. 근데 그 경기도에 있는 땅이 공익사업 지역에 속해. 그러면 부재지주의 땅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 안 해줄 수도 있다. 응? 채권으로 보상할 수도 있다. 근데 채권으로 보상해 주는 금액은 일단 땅값에 1억까지는 현금으로 줘야 돼. 땅 보상 금액이 1억이 넘으면 1억까지는 현금으로 주고 1억을 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보상해 줄 수 있다는 거야. 응? 그지? 그래서 기억번호의 끝에 가면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할 수 있다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네요. 재량이죠. 그런데 니은은 의무예요. 의무. 니은은 읽어보면 자 밑줄이야. 니은이 특히 중요한 거. 토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요게 중요한 전제 조건. 요것만 기억하면 돼. 땅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응? 요때는 자 나머지는 똑같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해당하는 공익사업 중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이것이 부재 지주의 토지에 대해서 채권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니까 땅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당장 현금으로 보상금을 주면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땅 주인들이 보상금이 막 몇십억씩 몇백억씩 나오거든? 그럼 땅 주인들이 현금으로 보상금 받은 거 갖고 어떻게 하겠어? 그 주변에 또 다 떼거지 모아서 땅 사고 막 해요. 그러면 주변 지역까지도 또 땅값이 다 들썩들썩 또 올라. 그럼 막 이게 뭐랄까 땅 투기가 또 더 성행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당장 현금으로 안 주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는 기획번은 채권으로 보상금을 줄 수도 있다 해놨는데 땅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1억까지는 현금으로 주고 1억 넘는 보상금은 채권으로 보상금 줘야 된다. 응?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주의. 디귿은 뭐 다른 책들은 안 써놓고 하는데 나는 써놨어.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 그러면 채권은 뭐 10년 뒤에 보상금 이자 쳐서 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5년 최장 5년까지. 그러니까 뭐 1년 뒤에 이자 쳐서 보상금 얼마 준다 이렇게 채권으로 증서 써서 주거나 3년짜리 채권으로 주거나 최장 5년까지. 그리고 이자는 뭐 거기 보면 외울 거 아닙니다. 이자는 보통 국고 그러니까 국고채 금리 3년 만기 뭐 어쩌고저쩌고 국고채 금리 그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자 계산해서 줘야 되는데 외울 거 하나도 없어. 네? 참고로 읽어요. 자, 하여튼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에서 니은의 토지 투기 우려되는 지역만 채권으로 의무적으로 보상하게 돼 있다는 정도만 그거만 기억하세요. 현물 보상은 특별한 건 없고 이건 법률에 특별히 땅을 다른 땅으로 물건을 건물을 다른 건물로 이렇게 보상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응? 현물 보상이라는 거예요. 읽고죠. 매수 보상은 대표적인 예가 뭐야? 우리 아까 그린벨트 지역 내에 개인이 땅 갖고 있어. 그린벨트로 지정이 돼 있어. 그렇지? 우리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땅 가진 사람들 개발 못하게 제한이 돼 있어서 재산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재산권 행세. 근데 그 중에는 보상이 필요한 제한도 있고 보상이 필요 없는 제한도 있고 우리 현재는 두 가지로 나눠본다 그랬잖아. 그래서 보상이 필요한 제한은 자기 땅을 원래 이용할 목적대로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자기 땅인데도 사용 수익할 길이 막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된대.
그러면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이런 경우도 있는 보상을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법률에서는 아무런 보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게 헌법 위반이다. 헌재가 그랬잖아. 그래서 국회는 그에 필요한 보상 규정을 만들어라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구역 내에 보상이 필요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어떤 규정을 내냐면 땅 주인이 사달라고 요구하면 시군구청장이 사주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보상제도를 법에 규정했어요. 매수 보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응? 근데 매수 보상 근데 만족할까? 개발 못하게 묶여 있는 땅값도 되게 싸요. 그 가격으로 보상금 주고 사들이는 거야. 응? 이거 뭐 만족하지 않지. 어쨌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개인별 보상. 자, 동그라미 1번.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개인별로, 여기 재산 소유자 개인별로 보상이 돼. 다만 개인별로 보상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원칙에 소위 들으면 개인별로 보상해 줘야 돼. 그리고 법이 정한 개인별로 보상하라는 말은 이런 뜻이다 하고 대법원이 밝혔어요. 동그라미 2번. 뭐래? 응? 개인별로 보상하라는 거는 뭐야?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게 아니라 보상받을 자 개인별로 하라는 거다. 응? 물건별로 보상하라는 게 아니라 보상받을 자 개인별로 보상을 해주라는 거래. 응? 거기 밑에 판례가 그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자. 보상은 수용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보상하라는 게 아니라 보상받을 자 개인별로 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밑에 줄 보상받을 자 피보상자가 이제 보상받을 자입니다. 보상받을 자는 그 수용이 되는 물건 중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이거 마지막 줄 중시. 자, 피보상자는 수용 대상 물건 중 전부나 일부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불복의 사유를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일부만 불복이 있더라도. 응?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마당에다가 닭장 짓고 뭐 또 심어놓고 막 했는데 뭐는 어떤 물건은 보상해주고 어떤 물건은 보상이 안 해준대. 그럼 나는 그 안 해주는 물건 그 부분만 위법이라고 소송으로 싸울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또는 다 보상을 해주는데 어떤 물건은 보상 금액이 너무 낮아. 그럼 그 부분만 불만 있으면 그 부분만 따로 떼서 소송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쌍가루 5번 중요 법조문. 자, 사업 시행자는 동일한 사업 지역의 보상 시기를 달리하는 동일한 사람 소유의 토지 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요구를 하면 한꺼번에 이게 일괄적으로란 뜻이야. 응?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나와서 칠판에다가 설명을 했을 거야. 그래서 뭐 얘기했어? 우리 동네를 예로 들었는데 예전에 사는데 여기가 1지구, 2지구 이런 식으로 여기가 좀 거리가 있어요. 여기 좀 떨어진 곳이야. 여기에 아파트 단지 지어 LH가 여기도 아파트 단지 짓는 사업을 해. 근데 사업 순서는 여기부터 먼저 개발해. 1지구 개발한 뒤에 2지구 개발. 응? 그런데 여기에 A 땅 있고 여기도 A 땅 있고, 그지? 동일한 사람의 소유자가 사업 시기를 달리하는 지역에 이렇게 걸쳐 있어, 그지? 그러면 A는 어떻게 1지구 사업할 때 요 땅값 보상받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가 2지구 사업 시행할 때 요 땅값 보상받고 따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A 입장에서는 이참에 그냥 아예 내 땅 다 한 번에 보상금에 다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야. 보상금에 한꺼번에 다 받아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딴 데 가서 땅을 사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찔끔찔끔 주면 이전하기도 쉽지 않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땅 주인이 요구를 하면 한꺼번에 보상금 줘라, 이 규정입니다,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 쌍가루 6번 사업 시행 이익과의 상계 금지 이렇게 정해져 있죠. 자, 공익 사업으로 인해서 땅값 오르는 거 있어, 그지? 읽어보자. 사업 시행자는 같은 토지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자 해당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짜투리 땅 가격이 상승 증가하거나 그 밖에 이익이 발생했더라도 그 발생한 이익을 취득 사용으로 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여기가 공익사업 지역, 여기에 A 땅 있었어. 근데 A 땅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이 돼가지고 이 땅은 수용됐어. 보상해줬지. 근데 이 땅은 잔여진데 이 사람 땅 자기가 쓴대. 자기가 쓴대는데 여기에 뭐 시청이 옮겨왔어. 그럼 이 땅 가격 어떻게 있어? 올라가지. 좋은 게 오면 올라가, 그지? 그러면 야 너 네 땅 일부가 시청이 옮겨와서 땅값 올랐으니까 너 보상 금액에서 그 오른 만큼 빼고 줄게.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응? 그지? 그 둘째 줄부터 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짜투리 남은 땅이 땅 가격이 올랐거나 그래도 어떻게 된대? 세 번째 줄. 그 땅을 소유권 취득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과 상계야. 상계라는 거 상쇄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너 공익사업 때문에 이익 본 부분도 있으니 그거하고 너 재산 피해하고 이거 상쇄시키자. 남는 만큼만 보상해 줄게. 이러면 안 된대. 상계할 수 없다. 이 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손실보상의 결정 및 불복 절차를 해서 이제 마지막 보상금 어떻게 정하냐, 응? 하는 문제입니다. 그 승복 못하면 여기는 쉬었다 합시다. 응?